벤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가 오늘 본격 출범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금융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또 코넥스 시장이 출범을 하면서 앞으로 자본시장의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일단 21개 기업과 함께 출범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창조 경제금융 코넥스 시장 출범이라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코넥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전문가들 모시고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 잠깐 볼 텐데요. 시장 오늘 좁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소폭의 하락률 기록하면서 1856선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견조한 오름세 1.45% 오르면서 526선입니다. 수급을 보더라도 아주 큰 변화는 없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소폭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130억 원 넘는 적극적인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환율도 오늘 중요할 텐데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지금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1130원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1138원 15전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넥스 시장의 첫 스타트를 끄는 21개의 상장기업 면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원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드디어 코넥스 시장이 열렸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고도 자금이 부족해서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하고 힘겨워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마련된 코넥스 시장. 코넥스는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시장으로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보다 진입 장벽을 낮췄는데요. 중소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울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코넥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 상장 요건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은 5억 원, 매출액은 10억 원, 순이익은 3억 원으로 이 중에 한 가지만 충족이 되더라도 상장이 가능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코넥스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게 될 텐데요. 코넥스 시장 상장 1호로 기록될 기업들의 평균 자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균 현황입니다. 매출액은 평균 286억 원,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평균 14억 원, 자기 자본은 평균 103억 원으로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사이의 기업들이 9개사로 가장 많았고요. 100억 원 미만과 1000억 원 이상은 2개 기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네, 이제 코넥스 시장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21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RBK 투자증권을 지정 자문인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IT센 시스템즈, SH, 앱솔루스, E&D가 있는데요. SAT 같은 경우에는 평판 디스플레이 기계 업종이고요. 웹솔루스는 소프트웨어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업들도 만나보시죠. 대신증권의 지정 자문인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스탠다드 펌이 있고요. 비나텍, 테라텍이 있는데 비나텍은 전자축전지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테라텍은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네, 다음 기업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살펴보시죠. 네, 우리 투자증권에 이어서 또 다른 기업들입니다. KB투자증권의 지정 자문인으로 두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메디아이와 BNS 미디어, LNK 바이오메드가 있는데요. BNS 미디어는 비디오 영상기기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LNK 바이오메드는 정형외과용 기기입니다. 네, 다음 기업들은 한국투자증권을 지정 자문인으로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랩지노믹스, 퓨얼셀 파워가 있는데 랩지노믹스는 이 의약향 연구 개발 업종에 포함되어 있고 퓨얼셀 파워는 전기 장비 제조 업종입니다. 네, 또 다른 기업들도 만나보시죠. 신한투자증권의 아진 엑스텍, 하이로닉 태양기계가 있고요. HC투자증권은 대주 ENT가 있습니다. 네, 하이로닉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태양기계는 자동차 부품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또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베셀과 S&P 제네틱스, PMD 아카데미가 있는데 S&P 제네틱스는 유전체 분석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고 PMD 아카데미는 온라인 교육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출범한 코넥스 시장과 함께 발맞춰 나갈 21개 상장사들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나홀로 가시밭길을 걸었던 이 중소기업들에게 꽃밭이 되어줄 이 코넥스 시장의 무한한 성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원이었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21개 기업의 면면을 살펴봤습니다. 온라인 교육업체부터 그리고 의료기기 업체까지 참 다양한 업체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상장업체의 기업 CEO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상장 소감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거는 기대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태양기계 박창엽 대표이사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상장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창조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인 코넥스 시장에 상장기업 1호가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임직원과 주주 및 이번 상장 절차를 같이 동행해 주신 기정 자문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온 우리 사원들에게 공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태양기계 어떤 업체인지 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태양기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1차 협력업체로서 상용차 핵심 부품의 국내 시장 5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GM, 포드, 피아트, 이수즈 등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의 환경을 개선하고 연비를 높여주는 핵심 엔진 부품을 생산, 수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핵심 엔진 부품을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저희 회사는 처음부터 창립 시절부터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였으며 이후에 직원들도 지분 투자를 하며 회사를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번에 코넥스 상장을 통해 원활한 자금 조달과 더욱 투명한 경영 환경이 확보될 것이며 직원들에게도 자긍심을 심어줄 거로 판단되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후에 상장 이후의 사업 계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상장을 통해 앞으로 정도 경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고 제품으로 국내 시장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당 부품에 대하여서는 세계적 강소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주에게 높은 투자이익을 돌려주고 사회복지 향상에 힘쓰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넥스 시장에서 목표하신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태양기계와 더불어서 나머지 21개의 기업들도 모두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태양기계 박창엽 대표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넥스 시장 오늘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 일단 거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상한가를 기록한 기업이 있는 반면에 지금 시초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기업이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동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개장한 지 2시간여가 흘렀는데요.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첫날부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아직까지 거래가 없는 종목도 있습니다. 오전 9시 개장 직후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21개 종목 가운데 시초가가 형성된 기업은 모두 11개였는데요. 현재는 19개의 기업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중 IT센 시스템즈와 아진에스텍, 퓨어셀, 스탠다드펌, 옐로페이, 하이로닉 등 6개 종목이 평가 가격과 비교해 300%가 넘는 시초가가 형성됐습니다. IT센 시스템즈와 하이로닉, 태양기계 등 3개 종목은 상한가입니다. 특히 IT 시스템 통합업체인 IT센 시스템즈는 개설 첫날부터 평가 가격 대비 300%가 급등한 16,500원으로 출발했는데요. 11시 15분 현재 시초가 대비 14.85% 급등한 18,950원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360%의 수익을 기록한 것인데요. 퓨얼셀이 가장 높은 거래량을 보이며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진에스텍과 옐로페이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반면 FN가이드는 현재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LNK바이오가 1.74% 빠진 가운데 대주 ENT와 비나스텍 등 2개 종목은 아직까지 시초가가 형성되지 못했습니다. 앞서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개장식에 참석해 코넥스 시장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자 자본시장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시장의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코넥스 시장 개장 후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연결해서 현재 상황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코넥스는 어떤 시장이고 앞으로 어떤 운영 계획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지 코넥스 시장의 근본적인 면부터 좀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 코넥스 담당 정운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코넥스 시장 출범을 위해서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예, 준비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네. 많이 좀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먼저 코넥스 시장이란 어떤 곳이다라고 설명부터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코넥스 시장은 쉽게 표현하면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종 부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에 특화된 시장입니다. 중소기업이 시장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요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만 상장이 가능한 기존 코스닥 시장과는 달리 그 기업 실정에 맞게 공모, 사모, 직상작 등 진입 방법이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시 부담도 대폭 완화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준비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좀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넥스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이러한 것을 제기하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코넥스 시장이 출범하기까지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중소기업은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은행 대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조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진입하기 전 단계의 초기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을 받아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런 시장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거래소는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소기업에 적합한 주식시장의 개설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코넥스 시장 개설을 위한 규정이 지난 2월 개정되었고 이후 시장 개설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늘 시장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출범과 함께 또 함께 상장한 기업들의 면면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쭉 짚어봤는데 많은 종류의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21개의 기업이 또 상장과 함께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 기업을 가려냈던 기준은 어디에 있었나요? 상장의 기준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지정 자문인이나 거래소가 심사 과정에서 가장 비중을 둔 부분 바로 성장 가능성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규모라든지 수익성, 안정성보다는 기술력이나 혁신성 등 향후 성장 가능성과 경영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서 21개 기업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보셨듯이 증권사가 지정 자문인으로 활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장 또 핵심적인 제도라고 들었는데요. 예, 예. 이 부분은 어떤가요? 지정 자문인 제도는 초기 기업 중심의 코넥스 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편적인 제도입니다만 우리의 경우는 다소 생소하게 좀 보일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업 후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상장 이전에는 상장 대상 기업을 발굴하거나 상장 적격성 심사, 상장 이후에는 공시를 대리하고 기업 편환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IR 개최를 지원하는 등 기업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리고 코넥스의 지금 핵심적인 것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 중소기업들이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벌써부터 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앞서서 시초가가 많은 기업들이 형성이 되지 못했어요. 거래량 부진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코넥스 시장은 그 기관 투자가든 전문 투자가로 시장 참여자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또한 이들 투자자의 투자 성향도 장기 투자라는 면에서 그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은 높지 않을 거로 지금 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솔축이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 증권기관 유관 펀드가 지금 조성이 돼 있고요. 그동안 정책금융자금 등 공공 부분의 투자 참여를 상당히 유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 코넥스 시장에 대한 펀드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이 지금 생성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그 투자 수요 측면에서는 꾸준히 지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셨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여지가 마련이 돼 많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코넥스 시장 개설로 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초기 중소 벤처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금 조달이라든지 성장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코넥스 시장에서 그 일정 기간 한 1년 이상 기간 동안 거래나 뭐 공시실적, 경영 성과 등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서는 코스닥 이전 상장 시 상장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원활하게 지원받는 것도 가장 큰 또 혜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혜택을 받으면서 또 중소기업들이 무럭무럭 성장하기를 바라보겠고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가 앞서서 한정돼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 개인 투자자의 경우 직접 참여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억 원 이상 예탁금이 예치되어 있는 투자자의 경우는 직접 참여가 이제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펀드 등 간접 투자 상품을 통해서 그 간접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당국 코넥스를 연내에 또 1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키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요. 코넥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이 밖에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그 원활한 자금 조달과 성장 기회 제공이라는 코넥스 시장 개설에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이제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장애 요인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해소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넥스 시장을 성공적으로 좀 안착시키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코넥스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오늘 그 코넥스 시장이 개장이 되었습니다. 그 코넥스 시장이 이제 막 그 태어난 갓난아기처럼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넥스 시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동안 코넥스 시장의 탄생까지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셨을 텐데 앞으로 이걸 또 잘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한국거래소 코넥스 담당 정운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21곳의 벤처기업과 함께 출범하게 된 코넥스 시장. 앞으로 그렇다면 코넥스 시장의 성공 요건으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 있는지, 해결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간 또 마련했습니다.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자리에 지난 시간에도 출연을 해주셔서 코넥스 시장을 비롯한 벤처기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출범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코넥스 시장 저번에 말씀도 좀 드리긴 했는데, 코스닥에 이제 진입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재무적인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성장 잠재력은 상당히 있는 그런 초기 그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넥스 상장함으로 해서 기업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단 그 직접 금융이죠. 그러니까 주식 자금 조달을 이제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간접 금융 또는 그 정책 금융 이런 부분들의 의존도를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재무 구조를 이제 좋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상장하게 되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장외 있을 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그렇죠. 기업의 평판이라든지 또 이제 제품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통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개인들이 이제 투자하게 돼 있는데
코넥스가 상장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원할 경우에는 또 이제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 코스닥과 유가증권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자본시장이 이제 발달되어 와 있는데 이제 코넥스 시장이 또 하나 열림으로 해서 자본시장이 좀 더 이제 풍부해지고 또 그 연결성이 좀 더 이제 그 어떤 생태계상의 밑단까지 내려오게 됨으로 해서 자본시장 쪽의 참여자도 네. 굉장히 활발한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정책적으로 코넥스에 상장한 이후에 코스닥으로 가는 쪽에 이제 가점이라든지 나름대로 어떤 그런 메리트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본시장 그리고 더불어서 벤처, 중견기업들의 생태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5월 정부가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발표된 이후에 사실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많은 말씀을 또 해주시기도 했는데 이 코넥스 시장이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그렇죠. 이제 그 생태계 선순환에 있어서 이제 그 꼭 필요하고 오늘이 이제 첫 거래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앞으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 측면입니다. 그 한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게 이제 그 윗단이 이제 기업 생태계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밑단은 이제 투자자 생태계의 이제 흐름을 보여주는 것인데 네. 이 코넥스 시장이 지금 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 창업 초기, 중기 성장 이런 그 흐름으로 가게 되고 이건 이제 기업 생태계죠. 예. 밑단에 있는 이제 엔젤, 국내 VC, 장외시장, 코넥스 이런 쪽은 이제 투자자 생태계인데 가운데 이제 코넥스가 있습니다. 이게 중간 회수 시장으로서 위치하는 것이고요. 네. 이 시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생태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선순환되는 거다. 이때까지 이제 보통 저희가 유가증권은 말할 것도 없고 코스닥 시장에 이제 그 상장될 때까지 투자한 이후에 상장될 때까지 평균 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네. 그런 장기간이 사실 걸리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긴 기간 갖다 이렇게 그 자금을 회수하지 않고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인내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예. 중간 시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전에는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게 되면 아주 그 생태계 밑단 특히 창업 기업이라든지 초기업에는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죠. 수익 모델이 뭐 불확실해서라는 차원도 있지만 회수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그쪽까지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중간 그 상장 시장이 생김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투자자들이 밑단까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이쪽에서 만약에 회수가 되게 되면 코넥스에서 회수가 되게 되면 그 자금들이 보다 이제 창업 그 기업이라 초기 기업 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선순환할 수 있는 조기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생태계상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창업 경우에는 이제 엔젤 뭐 이런 투자가 있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이번에 이제 5.15 대책에서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넥스가 있음으로 해서 엔젤 시장이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고 또 코넥스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그 가격 기능 여기서 이제 밸류에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기능이 있음으로 해서 코넥스에 상장되지 않는 그런 기업이라 할지라도 장외 시장 거래라든지 또는 M&A 거래가 될 때 가격 레퍼런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넥스 시장은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넥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영국의 대체 투자 시장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텐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가 어느 정도로 형성되고 있나요? 그 AIM이라고 하죠. 예.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마켓이라고 그래가지고 AIM이 95년도에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그 당시 오늘처럼 처음 이제 그 상장됐을 땐 10개였어요. 근데 네. 그 해에 121개가 이제 그 상장이 됐고. 첫 해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첫날, 오늘 같은 첫날은 10개였습니다. 예. 저희는 21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18년 정도 지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이제 지금 1088개가 상장이 돼 있고 그 시가총액,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이라는데 시가총액은 첫 해에, 95년 첫 해에는 이제 4주 정도였어요. 우리나라 예. 돈으로 4주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07조 정도로 해서 한 25배 정도 성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지금 코스닥이 지금 993개 정도가 지금 예. 상장이 돼 있고 시가총액으로 해서 한 117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거죠. 규모는 이제 비슷한데 단지 이제 거래량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회전율로 보게 되면 이제 이건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에임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좀 떨어져 있죠. 그러나 예. 이건 그 상장된 숫자라든지 그 시가총액은 유사한데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벤치마킹에서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지금 향후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코넥스 시장을 만들어낼 때 사실은 이제 가장 많이 벤치마킹한 게 그 영국의 에임 시장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
좀 그 벤치마킹된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초기 혁신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장될 때 요건을 대단히 이제 완화시켜준 그런 측면은 뭐 누구나 다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AIM 시장이 주시장하고 신시장으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상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시장이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그 성숙이 되면은 주시장으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가점을 주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코넥스 시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1년 이상이 경과한 그런 기업이 시가총액 예컨대 300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으로 상장할 때 코스닥 바로 가는 그런 경우 대비 양적 어떤 요건을 갖다 2분의 1로 줄여주고 또 이제 시가총액이 예컨대 1,000억 이상이 된다. 1년 네. 이상이 됐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양적 요건을 심사하지 아니하고 예컨대 질적 요건만 보고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가는 경우 대비 많은 가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의 어떤 그런 연결 구조를 갖다 잘 만들어 준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에임을 좀 벤치마킹한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코스닥이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직접 거래소가 이제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코넥스는 직접 관리한다기보다는 지정자문이 증권사가 지금 돼 있는데 증권사가 지정자문이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쪽에 이제 그 상장 관리라든지 감시 감독 같은 하도록 하고 또 책임도 이제 지우는 그런 간접적인 관리 방식을 거래소 취하고 있어요. 이건 네. 에임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방식 취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벤치마킹했다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이제 에임이 그동안에 잘 되어 왔다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나름대로 이제 저희도 이제 그 잘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상호 보완을 하면 될 건데 다만 이제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에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노매대라고 하죠. 지정자문인의 좀 다양한 그런 그 벤처 기업의 경험이 좀 많은 익숙한 그런 다양한 금융기관을 갖다가 좀 썼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구조상으로 볼 때 이제 증권사만 네, 지금 그렇죠. 지정자문이 돼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에임 경우에는 좀 더 연기금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는데 아직은 우리는 초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좀 저희가 이제 보면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임같이 또 다양한 방면으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정 자문인 제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IPO 시장이 상당히 침체된 가운데 이러한 제도로 또 중소형 증권사라든지 많은 증권사들이 새로운 동력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증권업계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나왔을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도 원래 이제 그 자본시장에 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작년도에 이제 그 IPO 된 게 22개예요. 코스닥에. 네. 그러니까 재작년에 60개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사실 굉장히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저 이제 그 증권업계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IB 쪽은 이제 거의 뭐 고사 상태다 이런 얘기를 힘들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다.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이제 그 어떤 코스닥에 이제 어떤 진입하는 그런 기업 대비 코넥스에 이제 진입하는 어떤 그런 상장 진입하는 그런 기업은 좀 더 이제 그 사실은 작고 그 수익 모델은 클리어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장 잠재력은 훨씬 큰 기업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에 대해 하게 되면 아이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은 이제 공모를 갖다 하지 않고 예. 직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 피는 사실은 이제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아까 되겠네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때 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영업 형태가 되는 거고 지정 자문인 피도 좀 받을 수 있고 향후에 나중에 코스닥 갈 경우에 아마 거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이제 주관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겠죠. 코스닥 상장할 때 이제 지정 자문인의 의견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그 메리트이 있고요. 따라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작은 기업 아니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성장 잠재력은 있는 거죠. 리스크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하이 리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기업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PI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조그만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큰 PI 투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작은 투자를 해가지고 큰 부담 없이 나중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기업들은 그냥 꼭 그 코스닥이나 이런 쪽으로 상장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는 도중에 성장 자금들이 많이 필요해서 증자라든지 경우에 따른 M&A, 네. 장외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런 차원의 또 다른 어떤 수익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익 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나중에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기업이 굉장히 작을 때 잘할 때부터 만나가지고 나중에 코스닥까지 상장하는 걸 다 보기 때문에
증권사의 IB 역량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먹거리뿐만이 아니라 역량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은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또 함께하는 증권사까지 일단 근본적으로 새로운 창업을 시작하는 유망 벤처 업계가 자금을 좀 수혈받으면서 더욱더 굳건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제도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가 이 앞서서 잠깐 짚어봤는데 거래량 문제거든요. 좀 거래 대금이 활성화가 되어야 또 자금 수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에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은 하지만 네. 한편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주시장, 그러니까 신시장 대비 주시장 대비 한 10% 10분의 1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초기 기업의 어떤 그 특성상 사실 이제 그러기 쉬운 거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아직까지 재무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한 어떤 상장한 기업만큼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 거래는 이제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을 거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적정한 어떤 그런 그 매매 활성화는 이제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역시 이제 그 수급 차원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공급인데. 공급이란 결국 기업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좋은 기업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좋은 기업이라는 게 코스닥에서의 어떤 좋은 기업과 이 코넥스의 좋은 기업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체성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코넥스라는 결국은 성장하는 도중에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무 구조가 뭐 이렇게 딱 뭐 안정적이거나 뛰어나지는 않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죠.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정자문인 중심으로 발굴을 해갖고 상장 유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코넥스 시장 굉장히 이제 활성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요는 사실 공급을 쫓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좋은 그런 기업이 있으면 쫓아가게 되는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그 가능성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수요도 이제 관심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수요도 초기에는 이제 정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코스닥 쪽에서 이제 그런 초기에 이제 그런 그 생각들이 좀 있었지만 코넥스는 특히 이제 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처럼 좀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 VC,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이제 예치금 3억 이상의 어떤 개인, 나름대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그런 개인들과 같은 쪽으로 이제 한정을 하는 것이 시장 관행의 정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일단 의미가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상장된 그런 기업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게 정착시킨 다음에 차차 마켓 프랙티스가 형성이 돼 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그 수요 기반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정책을 갖다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일단은 코스닥 시장 상장 기준보다는 많이 또 기준이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성장 잠재력을 보기 때문이다라고 앞서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지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은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느슨한 규정, 초기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상장 기준이 뭐 완화돼야 된다는 그럴 건 사실 수밖에 없겠죠. 예. 당연한 거고요. 이제 에임도 그랬고 단지 이제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특히 이제 뭐 부작용도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부작용, 특히 이제 매매상에 예. 예컨대 뭐 불공정 거래라든지 뭐 가격 담합 조작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지금 30분 단위로 해서 단일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이제 완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 투자자를 갖다가 뭐 일반 개인은 일단은 좀 배제하고 기관이라든지 VC라든지 벤처캐피탈이라든지 또는 그 이제 거액 개인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일단 한정을 한 이유도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중요한 게 결국은 가격 같은 기업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느슨한 이제 뭐 기준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정보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지금 뭐 벤처 캐피탈에 들어간 경우에는 벤처 캐피탈에 들어간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없으면 순자산 가치를 좀 하는 걸도 있어요. 근데 좀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가 정교하게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이 좀 더 노력을 이제 그쪽에 많이 기울여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코스닥의 유가 시장에서 하는 것만은 못 하더라도 네. 어떤 숫자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니더라도 밸류에이션 팩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서 올려주는 것들이 중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저희가 서서히 또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코넥스 시장이 이 새로 시작하는 벤처 업계들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확실하게 자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어떤 점들을 도와줘야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점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 차원에서 이제 하는 부분들하고
또 정보의 어떤 생성과 그 유통의 어떤 그런 측면,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할 거로 보여지는데, 네. 특히 이제 정부, 지금 계속 금융위하고 거래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일관성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특히 이제 공급 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넥스에 있다 코스닥에 상장할 경우에 나름대로 이제 가점을 주기 때문에 좋은 기업도 사실 코넥스를 거쳐서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 지정자문인도 이제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그 틀을 좀 주었는데,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그 지정자문인을 마치 그 채권 쪽의 국채의 프라이머리 딜러 시스템이 있어요. 프라이머리 딜러 제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도입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정착이 됐는데, 네. 그런 것처럼 지정자문인을 나름대로 일정 기간마다 평가를 하고 잘하는 그런 그 지정자문인, 물론 이제 못하는 그런 지정자문인에 대해서 페널티를, 네거티브 시스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좀 더 파지티브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갖고 매번 그 순환을 시키면 좀 더 이제 그 좋은 그런 기업들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다. 예를 들면 그냥 단순히 어떤 그런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 상장될 때 어떤 그런 인수주관사뿐만이 아니고 뭐 코넥스 시장에서 M&A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쪽에 가점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도입하면 좀 더 이제 시정자문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게 될 거다는 측면에서 공급에 도움이 되고, 수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기반을 갖다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벤처 그 코넥스 펀드에서 한 1,500억 정도는 준비가 돼 있죠. 네. 그래서 초기에는 좀 별 문제가 없는데,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되려면 좀 벤처 기업과 이런 쪽이 좀 익숙한 벤처 캐피탈에 들어오기 하기 위해서, 지금 원래 7월 달에 지금 그 법안 좀 통과 뭐 이렇게 상정되기로 돼 있었는데 9월로 좀 미뤄졌는데, 이게 유통시장이지만 벤처 캐피탈이 이쪽 쪽에 이제 들어올 때에는, 투자할 때에는 세를 좀 감면해 주는 거, 네. 양도소득세나 뭐 배당세 이런 쪽 갖다가 그 감면해 주는 그런 것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자문사, 운용사, 증권사의 그 경우에도 지금 랩 상품을 갖다 좀 준비하는 걸 알고 있는데, 뭐 새 혜택은 아니더라도 절차상의 어떤 그런 편의를 갖다 제공하는 것들이 이제 앞으로 예. 필요할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일반 이런 그 코넥스 펀드 같은 경우에 그 법인세나 뭐 소득공제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의 하나의 이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기능이 사실은 코스닥도 그쪽이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네. 정보의 생성과 유통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정자문들이 애널리스트의 어떤 레포트를 쓸 수 있다. 그러겠죠. 그리고 예. 초기에는 이제 그런 쪽에 도저히 그 비용을 갖다 감당할 수가 없으면 거래소나 협회나 또는 공공 성격이 있는 어떤 기관에서 예컨대 그런 자료 분석 내지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밸류에이션은 꼭 기술적 숫자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기업들은 예컨대 팩트 분석만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갖다가 그 강도로 해주는 것도 그 정도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이 또 잘 보완이 돼서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는 코넥스 시장 저희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벤처투자의 정유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